안녕하세요, 데이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덕트 매니저와 기획자의 설계 문서, 화면 설계서와 스토리보드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지금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계 툴인데요.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계를 안 한 지 10년이 넘어서 주니어 시절에 작업했던 산출물 몇 개를 짜깁기해서 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샘플을 바탕으로 화면 설계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 설계서나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 첫 페이지는 표지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표지에는 프로젝트 타이틀과 이 문서의 버전, 작성일, 소속, 작성자를 기록합니다. 그냥 이게 가장 일반적인 포맷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문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하게 되는데 한글로 적어도 되는데 그냥 예전부터 그냥 영어로 보이면 조금 더 있어 보여가지고 영어로 적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인덱스 그대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히스토리 페이지예요. 저희가 이제 파워포인트 문서를 계속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데 그 버전별로 이제 어떤 업데이트가 발생했는지 이제 기록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문서의 버전이 있고요. 누가, 언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제 상세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실제로 개발하는 개발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제가 보는 문서의 버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버전의 문서를 보는지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메뉴 구조인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메뉴 구조를 이렇게 트리 형태로 정리해서 한눈에 들어오게 시각화해 놓은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전체 프로젝트의 사이즈가 이제 가늠이 돼 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화면 목록이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IA를 정리하게 되는데 비슷한 맥락의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담겨 있는 전체적인 화면 목록을 리스트업해서 보여주는 페이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대메뉴와 중메뉴, 그리고 스크린 아이디, 페이지 이름, 창고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뭔가 페이지가 삭제되거나 페이지가 분리된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변경 내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행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내용이 이렇게 변경되었다라고 조금 더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설계 영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UI 몇 개 있는 페이지를 만들면은 이런 플로우 차트는 필요가 없어요. 네, 조금 이제 복잡한 프로세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플로우 차트를 먼저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에 대한 플로우 차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부분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표기를 하고 뭔가 분기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마름모로 표시를 해가지고 yes or no로 이제 어떻게 이제 분기가 되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단위는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플로우 차트를 만들 때는 네모나 마름모 이렇게 평행사변형 도형만 있으면은 웬만한 화면들을 다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은 이렇게 비밀번호 찾기 같이 뭔가 어떤 입력 폼이 필요한 경우에 여기 우측에다가 같이 아이디, 이름, 이메일 필드가 필요하고 이제 인증 방식을 선택하고 비밀번호 찾기 버튼이 필요하다. 이렇게 UI에 필요한 필드들과 항목들을 정리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UI 그릴 때 굉장히 빨리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뭔가 얼런 메시지를 띄워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정책입니다. 저희가 플로우 차트를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정책을 같이 정리하면 좋은데요. 앞에서 정리한 플로우 차트가 이제 회원가입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여기 정책도 회원가입에 대한 정책을 이어서 정리하면은 흐름상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연락처와 통화, 타임존의 표기 방법을 이제 결정하는 정책인데요. 이렇게 케이스별로 구분을 하고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했는지를 같이 적어주게 되면은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저 등급이 많은 경우에는 권한 정책을 정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표로 정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페이지 단위로 이제 먼저 쪼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유저의 등급 단위로 쪼개 놨어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는 이제 보기, 수정, 삭제, 쓰기라고 해가지고 이 페이지별 권한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개발자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CRUD에 대한 정책을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CRUD가 뭐냐면은 여기 쓰기는 Create, 보기는 Read, 수정은 Update, 그 삭제는 Delete해서 앞글자를 따서 CRU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렇게 표 형태로 정리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또 페이지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블럭 처리를 명확하게 표시해주면 좋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가장 익숙한 UI 설계 화면인데요. 여기 상단에는 메뉴 구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페이지 타이틀과 스크린 아이디, 작성자, 작성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문서는 제가 2008년도에 작업을 했네요. 벌써 12년 전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화면 경로도 같이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쪽에 UI 쪽에서는 제가 지금 어느 화면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내비게이션 컬러를 바꿔서 이제 표기를 해주기도 하고, 이제 개발자나 디자이너에게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서 우측에 디스크립션에다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체크 포인트로 빼서 정리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와 관련된 아이디도 함께 적어주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금 보신 것과 이제 같은 구조인데요. 이렇게 재고 등록 페이지, 그리고 재고를 입력하는 페이지들이 있고요. 다음에 견적 의뢰 페이지에서 이렇게 팝업을 띄우는 화면이 있어요. 이렇게 팝업 효과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이제 투명 박스를 하나 올려놔가지고 실제로 팝업이 뜨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각각의 번호를 부여하고 우측에다가 이제 디스크립션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게시판 형태의 입력 폼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필수 입력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효성 체크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이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페이지를 따로 빼서 정리하는 게 좋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필수 입력 항목과 유효성 체크를 따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좋습니다. 여기 테이블의 타이틀을 보면은 이제 상황과 문구와 처리 시나리오라고 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제품 코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언론 문구를 보여주고 제품 코드 필드로 커서를 이동하겠다. 아니면은 운송수단을 입력하지 않으면은 이런 언론 메시지를 보여주고 운송수단 팝오버를 띄우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서 개발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아요. 유효성 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날짜를 과거로 선택했을 경우에 이러한 언론 메시지를 띄우고 날짜를 오늘로 자동 세팅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팁이었고요. 다음에 저희가 모바일 화면을 설계할 때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합니다. 상단에 메뉴 구조가 있고 여기에 이제 UI를 그리고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번호를 달아서 우측에 디스크립션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은 이렇게 감사 인사와 함께 페이지를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이미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조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주니어 기획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IT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설계를 급하게 해야 될 때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